지금 도착 예정 시간이 대략 한 3시 50분 조금 넘게 되는데 그 근처가 좀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좀 미리 가야지 어느 정도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하고 대표님한테는 4시 정도쯤에 이제 도착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는 길 동안 뭐 계속 오디오를 채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좀 뭔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비에비어라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편집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편집했었던 국내외 브랜드를 총망라해서 가장 저와 감도적으로나 취향적으로 잘 맞닿아 있는 브랜드를 꼽으라면 비에비어입니다. 국내 브랜드 중에서 아워셀브스를 정말 좋아하고 아워셀브스도 제 취향에 정말 잘 닿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비에비어가 저한테는 조금 더 취향에 맞아요. 물론 개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그 순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한다는 게 꼭 제일 좋은 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태어났고 대구의 가장 유명했던 편집샵 중에 하나인 스테이블 스토어를 비에비어 대표님이 운영을 하셨었고 그것이 뭐 대표님에게 정말 영광스러운 과거일지 아니면은 그냥 한 과거의 단편일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비에비어 대표님으로서 그분을 알게 된 기간보다 스테이블 스토어라는 멋진 편집샵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더 오랜 기간 알고 있었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스테이블 스토어에서 제안한 스타일링이나 이런 것들이 참 멋있었고 거기에 오프라인 스토어의 분위기들 이런 것들도 저한테 영감을 많이 줬습니다. 어쩌면 최무결이라는 사람의 인격과 그런 감각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비에비어 대표님이 알게 모르게 정말 지대한 공헌을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비에비어 대표님이 하는 거의 모든 행위들이 제가 느끼기에 멋지다라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국내에 참 많은 브랜드들이 있지만 제일 멋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비에비어 대표님을 꼽을 것 같아요. 그 나이가 되어서도 그 정도의 열정과 그 정도의 어떤 감각을 유지하면서 정말 젊은 감성으로 그러면서도 동시에 동나이대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들이 저는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제가 나이 차이가 그래도 조금 나거든요. 그 나이가 되었을 때 그러한 멋짐이 나올 수 있는 브랜드와 샵을 운영하는 누군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배워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표님하고의 교류는 항상 저한테 긍정적인 시너지와 영감과 뭐 이런 것들 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비에비어가 제가 좋아하는 이유를 좀 소개를 했었다면 그럼 비에비어라는 브랜드 자체를 좀 냉정한 시선을 한번 봐보자고요. 오랜 시간 전부터 비에비어는 존재해왔습니다. 존재해왔다는 게 비에비어는 스테이블 스토어의 자체 PB 상품으로서 생각보다 매력적인 제품들을 소개를 했었어요. 예전에 하바티라는 편집샵에서 라는 편집샵도 아니고 하바티에서 하바티 초창기 때 비에비어를 바잉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야. 기억도 안 나는데 정말 거의 10년 다 된 것 같아요. 18년도 뭐 이럴 때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하바티라는 곳의 존재를 알고 있었지만 정확하게는 제가 다른 편집샵에서 일을 할 때 비에비어에서 그 당시에 MOL, 그 당시도 MOL이었던 것 같은데 MOL이랑 몇몇 제품을 색자켓을 데님으로 해서 정말 매력적으로 비에비어에서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제품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제 대구에 내려갔을 때 명절 때 뭐 문을 닫거나 해가지고 좀 못 보거나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그게 또 마침 하바티에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바티에 가서 그 제품을 입어보고 그때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좀 선민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문화 사대주의 같은 느낌으로 이제 그냥 옷은 일본 옷이 최고지 뭐 유럽 브랜드 막 이러면서 해외 브랜드가 짱이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내 브랜드 훗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감도와 취향에는 정말 잘 맞았었는데 뭐 국내 브랜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접근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접근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정말 국내에서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스트로그 같은 브랜드도 그 당시에 태동기를 겪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스트로그는 굉장히 어떤 특정 몇몇 브랜드들의 느낌을 굉장히 많이 풍기면서 그 시장에 비집고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스트로그는 좀 몇 개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멋있었어요. 네, 멋있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사람들은 뭐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아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엔지니어드 가먼츠보다 딱히 많이 저렴하지 않았었어요. 그만큼 디테일과 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고, 빈티지를 조금만 더 공부해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이스트로그만의 감성과 감도를 가지면서 꾸준히 지금까지 전개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이스트로그가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평가할 만한 그런 업적도 아니죠. 훨씬 더 대단하고 위대한 업적을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그 당시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 때 좀 언급을 했다라면, 비헤비어를 그 당시에 봤을 때는 멋지지만 뭔가 내가 사기에는 그래도 해외 브랜드도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10년대 중후반에는 엔지니어드 가먼츠의 베드포드 자켓이나 자켓류의 가격이 지금처럼 5, 60만 원 이상의 기대값을 가지지 않았었고, 그냥 한 뭐 직구하고 뭐 이것저것 해서 잘 맞추면은 한 30만 원? 때로 살 수 있는 옷,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일부 원단에서는 거의 100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브랜드가 되어버렸죠. 물론 이제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좀 느낌이 많이 다른데, 근데 뭐 그러한 이유로 사실은 좀 사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비헤비어만 딱 전개하기 시작하시면서 조금 제가 그 당시보다 이거는 더 멋지다라고 느꼈던 거는 브랜드 자체의 깊이감이 더 깊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대표님이 지금까지 입어왔었던 모든 옷들이 참 궁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빈티지를 좋아하지만 약간 흘려봤었던 빈티지마저도 재해석하고 다시 만들어서 새롭게 보여주는 느낌들, 그리고 가공을 하는 방식에서도 완숙하다라는 느낌을 처음부터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최근에는 국내 후가공의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들의 후가공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국내 브랜드의 후가공 퀄리티가 그렇게 좋진 않았습니다. 사실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 그리고 디테일이 좀 빠진다 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비헤비어의 제품들을 보면서 이거 진짜 멋있는데? 진짜 대단한데? 그러니까 보자마자 사고 싶었던 옷들이 그렇게 많았던 브랜드는 좀 흔치 않았었던 것 같아요. 되게 오랜만에 만났었던 비헤비어는. 그래서 비헤비어는 어쨌든 제가 처음 만났었던 2024년도 FW는 그 당시에 못 출시했던 제품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제품도 너무 멋있었는데 그 제품군 모든 제품군이 사실 저한테 되게 감도적으로 너무 좋았어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좋았었던 제품은 스위디시 파카를, 스웨덴 밀리터리 파카를 재해석했었던 거. 오리지널을 뛰어넘는 재해석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몇 안 되는 그런 명작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그거 잘 입고 있고, 그리고 이제 B6 베스트인데 이것도 역시나 무스탕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무통 자켓에서 많이 사용하는 디자인들을 조금 더 화섬직과 함께 베스트 형태로 하면서 조금 더 경쾌하게 풀어낸 거. 요거는 사실 제가 갖고 있진 않습니다.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문제는 아니었었고 제품 자체의 수량이 많지 않았었어 가지고 좀 판매가 먼저 되면서 제가 가지지를 못했었고, 그런 제품군들이 좀 정말 저의 내리를 딱 약간 이제 스쳐 지나가는 그런 명작 중에 하나였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시즌부터 날개를 달듯이 단 것처럼 솟아오르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죠. 로버 셔츠라는 제품인데, 뭐 누군가에게는 그 셔츠를 가지고 이런저런 브랜드를 언급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깅엄 체크 셔츠가
딱히 또 특별할 건 또 아니죠. 네. 물론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진짜 뭐 경기가 다 허물어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깅엄 체크 셔츠가 너무 예뻤어요. 코튼하고 린넨이 혼방되어 있는 그 적절한 원단감과 그 다음에 실루엣감, 그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은 포켓들과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등판 쪽에 있는 들어가는 스티치, 이제 두 줄로 들어가는 스티치마저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느꼈었던 제품인데, 저는 FW 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SS 버전의 그 원단이 정말 좋았었어요. 25SS 버전에. 근데 이번 시즌에 나왔었던 이제 로버 셔츠 같은 경우에는 25SS 원단을 다시 살렸죠. 네, 살려가지고 정말 멋지게 또 비헤비어의 성장에 정말 뭐랄까 정말 어마어마한 지대한 공을 세운 제품으로 기억될 그런 품목이 25년도 SSE 때 출시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24년도 FW 때 비헤비어와 처음 만나면서 팝업을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숫자로만 말씀드리면 매출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팝업 매출은. 근데 그때 팝업을 임하는 대표님의 방식이 저는 너무 멋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팝업 존에 그때부터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비헤비어의 본 시즌 상품들과 그리고 그거에 준하는 수량의 그 시즌을 구성하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빈티지 아카이브를 같이 공개를 하셨어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더블 프렌치 워크 자켓 역시도 대표님은 오리지널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팝업 때 걸어 두셨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변형을 했는지를 소개를 했는데 그게 너무나 설득력 있고 멋진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하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때의 어떤 여파가 조금씩 점차 커지면서 SS, 25SS를 비헤비어의 시즌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5SS 역시도 로버 셔츠를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프렌치 워크 자켓 스타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나왔던 팬츠류들 중에서 몇몇 제품은 아직까지도 러닝을 하면서 제법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 제품이 있고, 제가 정말 잘 입고 있는 1942 치노 팬츠의 그 넷 데님 원단 역시도 25SS에 해당하는 제품이고, 그 제품 너무 잘 입고 있거든요. 네. 근데 뭐 그러한 SS를 정말 잘 갈무리를 한 뒤에 FW에는 제가 진짜 갖고 싶었지만 가질 수 없었던, 너무 워낙 순삭됐던 르꼬르비지의 자켓이 나왔죠. 저는 작년 이제 25FW 때 르꼬르비지의 자켓, 가죽 자켓을 했던 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그 업체들을 총망라해서 전 비헤비어가 가장 멋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 르꼬르비지의 가죽 자켓은 다양한 브랜드들에서 시도를 하고, 그건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비헤비어의 제품은 워싱을 함으로써 생기는 그 진짜 사진에 있는 그 르꼬르비지의 자켓이 그냥 그대로 구현된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와, 보통 아니다 진짜. 약간 이런 생각이었었고, 진짜 100만 원이 넘었던 자켓이지만 전 그 가치를 하는 자켓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멋진 자켓이 출시가 되었었고, 그 외에 커버월 자켓 저 역시도 잘 입고 있죠. 커버월 자켓 진짜 멋있었고, 그러면서 점점 브랜드가 범위가 넓어지고 스타일 수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비헤비어를 돌아보면 대표님이 너무나 하고 싶어서 정말 입고 싶어서 했던 옷들과 그 비헤비어의 결에서 충분히 설득력 있는 좀 라이트하게 비헤비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안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의 균형감이 맞은 시즌이 이번 SS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그러니까 비헤비어를 좀 오래 보셨던 분들에게는 더 강력한 브랜드였는데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타일 수가 많이 늘어난 만큼 뭔가 그 늘어난 스타일에 따라서 조금 중화된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또 어떤 스타일들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들만 묶어놓고 보면 와, 멋있다, 비헤비어, 역시나 비헤비어만의 어떤 스타일들, 남들 안 하는 걸 한다, 이런 느낌을 좀 보여줄 수 있는 피스들만 묶으면 또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느낌이 나는 제품들도 분명히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브랜드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작년보다 밋밋한가? 약간 이런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비헤비어가 갑자기 밋밋해진 게 아니라 비헤비어는 늘 멋진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브랜드 자체가 성장을 하면서 더 범위 있는 제품들을 계속 소개를 하다 보니까 생기는 그냥 그 균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에서는 어쨌든 정말 감각적인 제품도 하지만 결국에는 범위가 좀 넓어지면서 조금 더 라이트한 제품들도 같이 구성되기 마련이거든요. 네, 그러한 갈래로 비헤비어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요번에 비헤비어에서 그 작년에 정말 잘 판매가 되었었던 M65 필드 자켓을 과감하게 놓고 요번에 린넨을 혼방했던 비디오 자켓을 출시한 거는 정말 멋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투적인 어떤 그런 빈티지를 사용하지 않죠. 그게 사실은 비헤비어가 가지는 감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남들도 다 하는 빈티지 말고 진짜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아카이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빈티지들, 그러니까 정말 비헤비어 대표님만 가지고 수 있는 그 빈티지 아카이브들을 사용해서 제품화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전 시즌에 잘 판매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에 과감하게 새로운 빈티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 용기, 결단력, 이런 게 브랜드를 멋지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전 이번 시즌에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 M65 필드 자켓 베이스로 만들었던 서스테인의 그 레더 자켓을 왜 면이나 다른 소재로 안 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아마 비헤비어 대표님이 이번에 M65 필드 자켓을 안 하신 이유랑, 물론 그걸 물어본 적은 없지만 비슷할 것 같습니다. 다 하니까. 네, 그냥 면 소재로 되어 있는 그냥 기본 M65 필드 자켓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유니크하고 빈티지한 느낌들, 그런 걸 찾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외 브랜드만 봐도 비슷해요. 뭐 몇 년 전까지 M65 필드 자켓을 많이 활용을 하시다가 뭐 좀 멋진 브랜드들에서는 이제 더 이상 M65를 쓰지 않죠. 뭐 M51이라던가 M43 같은 다른 빈티지들을 가지고 와서 새롭게 또 구성을 해내고 그걸 가지고 또 새로운 느낌들을 좀 보여주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시도들이 좀 있고, 뭐 M65 피스텔 파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피스텔 파카를 다 만들었죠. 네, 근데 요즘은 파카를 만들 때에도 M65보다 M51이라던가 뭐 비헤비어만 보기에는 M48 같은 더 다른 빈티지 파카들을 가지고 와서도 또 제품화를 하고 그런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거,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그 패션이라고 하는 속성상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좀 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새로움을 계속 추구해야 되고, 그 안에서 빈티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국내에서 지금 비헤비어만큼 빈티지 재해석을 잘하는 브랜드가 많이 있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빈티지를 빈티지로서의 재해석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워셀브스나 뭐 이스트로그나 이런 브랜드들, 뭐 또 안 실장님이 전개하시는 스펙테이터와 그 스펙테이터 산하의 다양한 브랜드들에서도 항상 빈티지를 정말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 그 분들이 사용하는 빈티지의 재해석은 조금 더 도심적인 느낌과, 뭐 아웃사이드에서 좀 세련됨이 좀 있죠. 네, 빈티지 안에서의 세련됨과 트렌디함이 있고, 뭐 이스트로그에게는 빈티지에서의 디테일들의 약간 정수 같은 느낌으로 디테일들을 막 응축시키는 느낌이 좀 있다면, 뭐 스펙테이터 같은 경우에는 안 실장님의 감도와 감각에 맞춰서 빈티지를 정말 재조립한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루트파인더 같은 브랜드도 빈티지를 다루지만 그 빈티지를 다루는 방식에서 설계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빈티지를 빈티지처럼 다루시는 분은 아마 비헤비어가 몇 안 되는 브랜드이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전 이번 시즌도, 사실 다음 시즌도 정말 기대가 되고, 한동안 비헤비어가 국내 브랜드에서 가장 뭐랄까 좀 멋지면서도 커머셜한 것들을 동시에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로 군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